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컬러풀하게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선도교사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초록색, 노란색으로 입고 오면은 또 패션 뭐였죠? 패션 뭐를 준다고 해서 집에 있는 초록색을 다 꺼내왔는데 노란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반다나를 쓰긴 했는데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또 하다 보니까 노란색이 조금 부족해서 노란색 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는 자료 일괄 다운로드로 쉽게 하는 귀납적 탐구 수업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발표하게 된 대구 지봉초등학교 이선하고요. 다엔니를 쓴 지는 3년 됐고요. 대구에서 산 지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자부심이 있다면은 저는 사투리를 안 쓰거든요.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네가 사투리를 안 쓴다고? 네, 그래서 저희 긴장도 좀 풀고 선생님과 저의 거리도 좀 좁힐 겸 듣기 평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대화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을 맞춰주세요. 문디가 스나야 만다고 질질 짜면서 방귀팅에 세를 공개가 있노? 네가 극하에 가가 극하지. 네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다고 극하겠고. 금방 그 배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을 재키 보고 펴뜨기 짜뿌라. 영 파이다. 금방 아이라도 까리하고 운빵가 아들 천지 삐까리다. 고등학교 수학쌤이 추짝구로 그게 먹고 긁어치겠으리. 내한테 한 잡히봐라 그만 때리면 응대 저 널짜뿌 같고 궁질 주차 빌라. 마 이제 좀 그만 질질 짜라 앵가이 했으니까네. 자, 이 여자의 주인공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네. 선생님 사투리 통역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저 그럼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사투리를 쓰나요? 아니라고 하셔야죠. 네, 제가 조금 긴장하고 이러면은 좀 말이 빨라지고 사투리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입고 온 사람이 많이 긴장했구나 하고 좀 안쓰럽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정말 덜덜 떨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수업은 시행착오에 6가지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수업을 수도 없이 망해봤어요. 그래서 개념 이해 결손, 수준, 속도 격차, 참여도 편차, 피드백 지연, 사고력, 탐구 확장 부족, 디지털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수업이 망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두클래스나 선생님 다엔니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하시고 선생님들도 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지봉초등학교는 7학급이에요. 7학급이고 애들의 기초학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저는 일하고 애들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야 읽어봐라, 뭐 해봐라, 써봐라 하는데 애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뭐 4시 뭐 20분 제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은 길게 절대 못해요. 대구 뭐 프로젝트 수업 유명하다 난리신데 그거 다 가라거든요. 가라가 뭐냐면 가짜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네, 저만 생각하면 되게 가란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번에 작년에 다인이 덕분에 이 수업 시행착오의 6가지 법률을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1대1로 주다 보니까 개념 이해 결손 애들한테 이거 해봐라 하면서 확실하게 줄 수 있고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지연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인이는 쿠키로 이렇게 보상을 주니까 애들이 흥미가 일단 생겨요.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도 편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인이는 이제 일단 링크를 주면 애들이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디지털 피로감이 뭐냐면은 그 애들이 뭐 이거 얘들아 이거 옮겨봐 이거 해봐 선생님 와이파이 안 돼요 선생님 튕겼어요 이게 디지털 피로감인데 그게 일단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준 속도 격차 그리고 사고력 그리고 탐구 확장 부족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를 제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사례는 이렇게 총 4가지고요. 첫 번째는 귀납적 탐구 수업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퀴즈 만들기, 형성평가라고 하죠. 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 경매인데요. 이거 자리 경매를 저요 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선생님께서도 하시고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더 즐거운 학급 활동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시간이 남을까봐 조금씩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은 이렇게 앞에 2개는 학습 지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학급 경영인데 일단 다엔이라는 거는 이 학습 지도와 학습 경영, 학급 경영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앱이 많지가 않아요. 학급 경영이면 경영, 지도면 지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지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귀엽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수준, 속도, 격차, 그리고 사고력, 탐구 확장 부족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다엔니에는 엑셀로 내려받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다엔니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애들이 다 자료를 넣었어요. 그럼 이게 일종의 우리 반 클라우드입니다. 다엔니에 온라인에 쌓여 있는데 이거를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엑셀로 내려받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출한 모든 과제를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화해서 모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로 헷갈려서 대본 좀 보고 읽을게요. 귀납적 수업 탐구를 계획해서 학생들의 탐구를 확장시키고 학생 주도형 퀴즈 만들기로 학생과 격차와 수준을 줄이는데 활용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엑셀로 내려받기 기능으로 귀납적 탐구 수업을 했는데요. 네. 5학년 2학기 국어에는 의견을 조정하여 토의해요. 그리고 찾은 자료를 알기 쉽게 표현해요라는 차시가 있습니다. 딱 그 차시 할 때가 11월 말이었거든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11월 말에 애들 좀 넋이 나가 있습니다. 좀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엉망이고 짝꿍끼리 뭐만 하면 계속 떠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엔니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이 생겼죠. 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제가 준 자료, 다엔니를 통해서 제가 준 자료로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다른 학교들은 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일단은 읽어봤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자리를 바꿀지 자기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쓰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의 기준을 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글을 쓸 때 학생들한테 기준을 줬어요. 1번 뭐 짝꿍을 없애자, 안 없애자. 2번 그럼 너네가 원하는 자리 바꾸는 방법은 뭐냐? 이거 미리 학급 회의를 통해서 좀 정해놨고요. 3번 이렇게 바꿨는데 너네 그래도 떠들면 어떡할래? 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혼났거든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5학년 1반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이 되지 않아 선생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쨌든 네, 제가 블로그에는 구구절절 써놨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쓴 거를 엑셀로 내려받기 기능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엑셀로 학생 이름과 학생이 적은 게 나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생성된 자료, 즉 데이터들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모든 별 숫자대로 6부를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학생들이 분석해야 되는 자료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글 쓸 때 학생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었죠. 1번 짝꿍 유무, 뭘로 바꿀 건지. 3번 뭐였죠? 대처 방안. 그래서 이 글을 쓸 때의 기준이 애들이 이렇게 분석할 때의 기준이 또 됩니다. 이건 또 뭐 나중에 그래서 학생들은 모든 별로 우리 반 학생들의 자료를 읽고 이제 학생들 의견 숫자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이 의견들을 나타낼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캔바를 못 써가지고 이렇게 뭐 원그래프 이렇게 썼는데요. 모든 별로 분석한 자료를 시각해서 나타냈고요. 이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학생들끼리 토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이 수업은 총 4차시 정도 걸렸고 토의 단원의 학습 목표도 나름대로 도달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왜 귀납적 탐구 수업인가 하면요.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귀납적 탐구 수업의 흐름이 이렇더라고요. 학생들은 자리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수집했고 그 다음에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이런 거 좋아하네 라는 나름의 패턴을 발견했고 마지막으로 그걸 실천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 탐구라는 게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미가 있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조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한 번 더 모아서 학생들이 공유하면서 조사한 것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분석하면 한 번 더 탐구를 깊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초등 수준에서는 이 정도인데 아마 중고등에선 더 심도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과학의 동물의 한 사리를 개인이 조사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 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네, 얘는 이런 특징이 있네 하면서 또 한번 분류해보고 뭐 위인을 조사해보고 그 위인을 조사한 걸 읽어보고 시대나 업적에 따라 분류해보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집안 단어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뜻 알아보고 의미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파일 일괄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면은 미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민화를 조사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요.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니면 신윤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묶어보고 이거 보니까 서민들이 이런 생활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귀납적 탐구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수준별로 공부하고 스스로 맞춰보는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수업은 5학년 사회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아볼 거였는데 이게 가르쳐야 될 물량이 진짜 많아요. 교과서에 무려 4페이지에 담겨 있는데 거란의 침입 그게 3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한 분이 4페이지를 쭉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하시면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 2위 세종대왕. 제가 마음 아프실까 봐 좀 잘랐는데 부모님 3위 아니고 한 7위쯤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의 2위 거의 상위권에 랭크하시는 분이셔서 학생들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식으로 하면 양도 진짜 많고 잘 아는 학생들에게는 지루할 것 같고 또 모르는 애들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로 학생들이 수준별로 조사할 수 있을 만한 링크를 첨부해줬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 이용해서 따로 세종대왕에 대한 신문 기사를 쉽게 만들어서 제공했고요. 여기 보면은 민족 대백과 사정 상중하중이 뭘까요? 네, 상입니다. 초등 아이스크림 상중하중이 뭘까요? 네, 중. 이거 하였고요. 우리 역사넷 이거는 찾아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중 이렇게 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고 제가 또 대충 뭐 안내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서 요약 자료를 만들어요. 조사한 내용을 모든별로 요약 자료를 만드는데 이때 자기들끼리 겹치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따로 제공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애들한테 다인리 켜라 해가지고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다 조사한 후에 퀴즈를 하나씩 만듭니다. 그리고 이 퀴즈를 다 했어요로 미리 제출을 해놓습니다. 그럼 교사가 할 일은 뭐냐?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네, 애들이 한 거 이렇게 엑셀로 다 모아가지고 뭐 저요 기능이나 저는 20문제 낼 거라 가지고 띵커벨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근데 이것도 수십 명이니까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텀이 생깁니다. 그럼 학생들 그동안 뭐 하냐? 놀까요? 아니요, 놀지 않습니다. 애들은 제가 아까 조사한 거 있었죠? 조사한 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야 다인이 펴라. 공부해라. 외워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문제 만들고 좀 여유롭게 수정도 하는 동안 학생들은 태블릿 보면서 자기가 조사한 내용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인리로 퀴즈 프로그램 링크를 제시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성평가라고 했잖아요. 형성평가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수업 차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총 15분밖에 안 걸리는 학생 주도 형성평가를 제작을 했는데 20문제 중에 12개 미만으로 맞힌 애들이 있었어요. 미도랄 학생은 다행히 학생 선택 기능으로 저는 보충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해오면은 빡지다 뭐 이런 거 좀 하고 네, 그리고 나는 굳이 형성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그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은 거 잘라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퀴즈 놀이를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이까지가 학습 지도 파트였고요. 학급 경영은 제가 보니까 참여도 편차를 많이 줄이는데 좋더라고요. 네, 모두가 이렇게 학급 경영을 쿠키로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경제 상황에도 그렇고 학급 경영을 쿠키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경제 상황에
그 말이 되면은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지금 저희 현실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죠. 어쩔 수 없는데 현실 세계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돈이랑 물건의 가치가 얼추 맞아요. 근데 교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주자니 이제 잘하는 애들 한 500개 모을 동안 저기 이 친구도 50개, 10분의 1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간식을 많이 뿌리자니 뭐 얘네는 간식에 딱히 뭐가 없고 그 다음에 저도 교실에 예산이 없잖아요. 모든 돈을 간식에 쓸 수 없고요. 그렇다고 간식값을 올리자니 쟤네가 그냥 포기해요. 나 안 먹고 말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저의 사례는 자리 경매였습니다. 이 자리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앞자리 애들 나 싫어하니까 앞자리는 좀 싸게, 뒷자리 애들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좋아하니까 뒷자리 비싸게 이렇게 일괄로 나눠 놓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창가 자리는 좀 더 비싸야 돼요. 수요가 많아요. 그다음에 쌤 맨 뒷자리 은근히 심부름 많이 해가지고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귀찮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쿠키 가격을 매기는데 아까 50개인 친구 있었죠. 그 친구가 쓸 수 있는 쿠키는 7개였거든요. 그럼 그 친구만을 위한 특별 지정석을 만들어줍니다. 어디냐면 보통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 애들이 딱 있는데 그럼 그 친구는 이미 참여도가 높아져요. 나는 이제 쿠키를 많이 모아서 여기에 벗어나야겠다라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훌륭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유를 이용한 조용한 입찰을 하는데 이때 선생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침묵의 입찰입니다. 왜냐면 애들 담합하거든요. 애들한테 자 이제 한다 하면 야 나 여기 할게 니 여기 해래 하면서 지들끼리 자꾸 뭘 해가지고 반드시 개인전임을 강조하면서 조용히 제출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복 자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경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겁게 선생님께서는 쿠키를 차감하시면서 인플레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저희 반 자리 경매인데 12월이라서 애들이 영끌을 좀 했어요. 네, 주황색이 여학생이고 초록색이 남학생인데 여기 보면 222개 있거든요. 자, 이 친구가 400개 중에 222개를 썼는데 여기가 자기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연인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산의 절반을 쓴다? 이거 좀 로맨틱할지도? 하면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에게 오락적 요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가져야겠다는 과제 참여의 동기 유발과 효능감이 같이 키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교실에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너 바꿨는데 3번 경고야. 그럼 바꿀 거야. 하면서 무관용 자리 변경 고지를 해주니까 나 이거 내가 얼마를 준 건데 내 자산의 절반을 태운 건데 절대 뺏길 수 없어 하면서 좀 수업 태도도 괜찮아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업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다행님 활용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전 그 외에도 아침 루틴 관리, 그다음에 품격어 챌린지, 얘들아 고마워 미안해 써라. 요새 애들 잘 안 쓰거든요. 쓰고 인증해라 하면 조금 써요. 네. 그리고 학생 그 자유체육 시간을 하는데 이것도 다 했어요로 규칙을 확실하게 제공해 주면은 조금 더 평화롭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안 보이는 울타리 속에서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림장이 그 앨범이 그 이미지를 딱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저는 우리 반 추억 앨범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늘 다른 선생님들의 활용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수업 사례를 보든 똑같은 교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큰 교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의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용 사례들을 보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고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모인 자리도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고요. 네, 긴장해서 사투리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 나름대로 이렇게 기억에 남으실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